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 기간 평년보다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밀레와 드가, 모네, 피카소 등 서양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7월 중순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장마 기간 평년보다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일까지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맛비는 4일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는 11일까지 줄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정체전선이 북상 또는 남하를 반복하는 가운데 강수 소강 상태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지난 6년간 가장 짧은 장마일수를 기록한 해는 2018년으로 14일에 그쳤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장마 기간 실제 비가 온 날과 강수량의 차이도 컸습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강수일수는 23일로 2020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712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장마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고 강한 강수대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며 바람도 강하게 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40%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정체전선의 유동성이 크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피카소와 밀레, 드가, 모네, 고흐 등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들어봤을 법한 유명 화가들인데요.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던 서양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을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지 않는다. 사실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귀스타브 크루베어의 작품 에트르타 절벽입니다. 이후 이곳은 모네를 비롯해 부댕, 마티스까지 화가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묘사부터 몽환적인 표정까지 1000점이 넘는 발레 그림으로 무예의 작가로 불리는 에드가 드가의 무명의 무희들을 만난 순간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모네의 봄은 1875년 모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양산을 쓴 여인을 그린 연도이기도 해 관람객들을 설레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꼽히는 방 고흐의 늙은 남자의 초상에선 고흐의 탄탄한 드로잉 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새로운 미술을 알린 피카소의 파나와 파스텔라까지. 파스텔라는 피카소 말년의 작품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팝아트 대표주자 앤디 워홀과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작품까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작들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부산 문화회관과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미술관 요하네스버그 아트갤러리 소장품 140여 점의 명화를 선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약 13년 만에 열리는 명화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 89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서 20세기 미술사의 역사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품들이 이제 다 원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관람하시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관 입구엔 요하네스버그 아트갤러리를 세운 필립스 여사와 그녀의 남편 초상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명화전시에선 서양 미술사 400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27일까지 부산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에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레인을 따라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수강생들. 한쪽에서는 초보자들의 수영 강습도 이어집니다. 적은 인원수 수업을 비롯해 아쿠아로빅까지 수영 강좌에만 1,4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2층 체력 단련실,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부터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까지 건강을 챙기려는 열기는 수영 광자 못지않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저희들 욕심 같은 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사업단지에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2,165제곱미터 규모인 체육관은 1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약 4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어린이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체육회가 3년간 체육관을 운영합니다. 주민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억 원이 투입된 시설치고는 샤워부스가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여기 사고에 사람 3명씩 하니까 막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들어갈 때 그렇고 그게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관. 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 단체를 장악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고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 대학 교수 A씨와 조직폭력배 B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장애인 단체 관리 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국고 보조금 5억 7천만 원을 빼돌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 단체 수익사업 운영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2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됐지만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 연말 착공 2029년 개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설 대학마을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사를 6개월가량 앞두고 주민들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학마을입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에는 수개월째 을씨년스런 현수막이 나부깁니다. 주민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해 12월 착공, 2029년 개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건설공단 출범과 터미널 설계안 선정 등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착공과 함께 거리로 나앉을까 걱정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부터가 일단 안 돼 있거든요. 이주대책 생각책뿐만 아니라 청년들 요 고향 들어와서 사는데 일자리 자체가 안 돼 있고 물론 배우려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 50인데 뭘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주민 80%는 에코델타시티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 주체가 다르다며 에코델타시티의 난색을 표하면서 공항과 함께 조성될 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집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공사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주를 해서 나가면 바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에코델타입니다. 반면에 울차만은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공항이나 거기나 준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전세방을 얻어서. 부산시는 또 에어시티에 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 생계대책, 이주대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면 공사 안 해야죠. 예, 밀어야죠. 부산시는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전문가의 용역을 맡기고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에코델타시티에 이주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위해 그동안 막아왔던 지작물 조사를 최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바다 위에 공항을 지어야 하는 난공사 탓에 부지 조성공사부터 입찰에 응하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보상까지도 미뤄질 경우 계획된 착공과 개항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의료를 받는 사람은 한 해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 부산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외국인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00곳, 유치업체는 90곳 정도입니다. 전국과 비교해선 7% 수준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외국인 환자 수는 13,000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지난 2019년 2만 명에서 코로나19로 5,000명까지 급감했다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와 관광이라는 고부가 가치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센터가 부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 자리 잡은 부산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가 가능한 매니저들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을 해주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 있는 유치사업자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와 협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 의료관광업계의 국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이 해오던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번역, 차량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명의 통역 전문가를 배치하고 예비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또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의원을 찾아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기관도 발굴합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료 기술을 포함하여서 정말 멋진 웰니스 자원까지도 부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상품화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강점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는 지난 2월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10억 원이 투입돼 2년간 운영됩니다. 이 센터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부산의 의료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부흥을 이끌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해운대부터 다대포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더하면서 코로나 시기 급감했던 관광객들의 발길 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바다가 열렸습니다. 부산 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해 8월 말까지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바다에 뛰어든 시민들과 서퍼들은 파도 타기에 여념이 없고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Находясь в Коре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офигенная атмосфера. Конкретно на этом пляже очень мало людей, но я очень люблю Хэунде. Хэунде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е место. В целом мои эмоции. Я счастлива, находясь в Корее. Вот это факт. 조용하고 깨끗하고 애들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애기랑 나와서 너무 좋고요. 자주 나오려고요. 지자체들도 관광객 맞이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2019년 3,690만 명에 달했던 부산 해수욕장 방문객은 코로나를 거치며 지난해 1,78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의 서핑 구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길이인 250m로 확대됐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주말에는 광안리 백사장 앞 해변로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8회 부산 바다축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다대포와 송도 해수욕장에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안개형 냉각수 시설 쿨링 포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신평역사 2층에 하하센터 사하구 신평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하센터란 신노년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하하센터 사하구 신평은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활동실과 음악실, 독서실 등 400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가 2일 부산 사하구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는 꿈도 담터 200호점을 비롯해 가족센터 등 통합가족서비스 지원시설과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운대구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4 대입 상담 캠프를 엽니다. 대학정보관은 부산 지역 23개 대학, 서울 지역 21개 대학 등 모두 76개 대학이 참여해 학교 홍보와 대입 정보를 전하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대면 상담관에서는 부산 진학지원단 상담위원들이 고등학교 3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당 40명씩 12회에 걸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관련 1:1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가 개막작을 발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운영진이 달라진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의 개막작은 별의 메아리입니다. 캐나다 패트릭 보아빈 감독의 작품으로 지난해 개봉했고 우리나라에선 첫 상영입니다. 별의 메아리는 어린 두 형제가 지붕 위에서 놀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사라진 동생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형이 친구들과 함께 찾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청소년기에 겪는 것이 성장의 어떻게 보면 아픔이잖아요. 저희 영화제도 사실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고민이 빠졌는데요. 성장의 어떤 아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별의 메아리가 아주 좋은 감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운영진이 교체된 빅키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선 프로그램 섹션이 주제에서 연령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너를 찾아서나 너와 더불어라는 이름이 빅키 키즈와 유스 그리고 유스 플러스 등으로 바뀐 겁니다.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어린이 영화 추세에 맞춘 비욘드 빅키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첫 주인공은 일본 소마이 신지 감독으로 영화 상영 후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올해 영화제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34개 나라의 영화 113편이 상영되고 이 중 80편의 프리미어가 첫 선을 보입니다. 이유는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단순히 성인 영화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측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이것을 단지 영화제 카테고리라 해석해서 우리가 아픈 손가락, 가장 약한 손가락이 먼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많은 기업인들과 또 자원봉사를 더 하겠다고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 더 풍성하고 오시면 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오세요. 영화제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빅키 포럼은 아카이브의 숲을 그리다는 주제로 네덜란드 영화교육 네트워크 책임자가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시작 이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아트 워크숍이 열리고 영화제 후반엔 현직 감독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 빅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영화의 전당과 중구 유라리 광장,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열리며 예매는 1일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수십 년간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입었던 덕포동 일대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 1978년 설립 이후 47년 동안 지역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등 문제 때문입니다. 한일시멘트가 주택가 인근에 있다 보니 동네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레미콘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부산시도,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장 이전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옮기더라도 이 정도 실제 공장 들어가서 이 정도 지지부진하던 공장 이전 문제는 한일시멘트가 한 종합부동산 개발회사에 부지를 750억 원에 매각하면서 이전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르면 2년 내 2026년 3월 안에 떠날 예정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덕포동이 사상구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주거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상구는 부지를 매입한 사업체와 협의해 주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등 후속 활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 측과 잘 협의해서 지역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장이 부동산 회사에 매각되면서 이곳에는 주거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